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이주의 팀 멤버로 손흥민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뺀 토트넘 선수들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잘할 때는 세계 최강팀처럼 보이지만 못할 때는 영원한 패배자처럼 보인다는 한 문장이 매우 공감이 가는 표현이었는데요. 4위 경쟁자인 아스톤빌라를 상대편 홈에서 무려 4대0으로 대파를 해버렸던 팀이 중위권인 폴론 원정에서는 0대3으로 완패, 강등권인 루턴타운을 홈으로 불러들여서는 2대1로 진땀승을 거둔 거잖아요. 해외에서는 토트넘이 예전부터 이랬다면서 스퍼시하다는 말까지 붙여줬는데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져 버려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지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한 그 정신 상태가 바로 스퍼시라는 말이겠죠. 오직 손흥민만이 그런 스퍼시함에서 벗어나 꾸준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유일한 토트넘의 선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 우승을 노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뽐냈던 토트넘이 지금은 아스톤 빌라와 4위 자리를 놓고 아등바등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런 편견 없이 제대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경기 스탯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공격 포인트부터 한번 보려고 했는데 1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25경기 선발, 1경기 교체로 나와서 15골 8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23개를 올렸는데 90분당 기록은 0.95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미친 페이스를 보여줬다는 거죠. 올 시즌에 토트넘의 전체 득점이 61점인데 그중 손흥민의 지분이 38% 가까이 된다는 뜻으로 아시안컵 차출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토트넘 최다 득점 관여자가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 2위는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히샬리송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히샬리송은 17경기 선발, 7경기 교체로 나와서 10득점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90분마다 0.8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셈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한데 올 시즌 중반에 갑자기 수술을 받으러 갔다 온 뒤에 선발로 복귀했던 12월 뉴캐슬전부터 8경기에서 9골을 폭발시키는 급발진 활약으로 기대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동 3위가 메디슨과 존슨인데 두 선수 모두 동일하게 4득점 7도움입니다. 공교롭게도 공격 포인트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이름에 손이 들어간 선수들인데 흥민손, 히샬리손, 메디슨, 존슨, 정말 손이라는 글자에 뭐가 있나 봅니다. 존슨의 경우에 선발 출전은 15경기로 좀 적지만 교체로 7경기에 나오면서 총 23경기 출전인데 90분당 기록은 0.75개 정도고 메디슨은 선발로만 19경기 출전해서 90분당 기록이 0.64개로 더 낮습니다. 마지막 5위는 6득점 3도움의 클루셉스키인데 출전 시간은 탑5 중에 가장 긴 2260분인데 실제 공격 포인트는 5위에 불과합니다. 90분당 기록은 0.36개 미만이고요. 자, 정리해보면 1위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히샬리송, 존슨, 메디슨, 클루셉스키 순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건데 경기당 슈팅 개수를 보면 손흥민이 2.6개, 히샬리송이 2.4개로 1, 2위니까 뭐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공격 포인트 4위인 메디슨이 경기당 2.2개, 공격 포인트 5위, 클루셉스키는 1.6개로 이 두 선수가 실제 득점에 비해서 많은 슈팅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득점만 보면 클루셉스키는 6득점이고 메디슨은 그보다 적은 4득점인데 클루셉스키는 44개, 메디슨은 41개로 슈팅 시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 가끔씩 이 두 선수의 탐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물론 골이 아니라 패스 관련 지표에서는 이 두 선수도 괜찮은 기록이 있습니다. 키패스의 경우 클루셉스키 총 56개, 메디슨은 총 44개로 경기당으로 바꾸면 메디슨이 1등, 클루셉스키 2등이거든요. 참고로 키패스 3위 역시 손흥민으로 괜히 뭐 득점 1위, 도움 1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키패스와 무관하게 클루셉스키는 실제 어시스트가 딱 3개밖에 없다 보니까 더 많은 비판을 듣는 게 어쩌면 당연한데요. 그 3개 중에 2개는 손흥민의 골로 연결됐고 다른 1개는 히샬리송이 넣었습니다. 키패스가 56개나 되는데 어시스트는 3개라는 건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이 아닌 선수들에게 더 많은 패스가 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클루셉스키의 선택이 아쉽다는 게 이런 점에서도 드러나죠. 메디슨 역시 슈팅을 40개 넘게 하면서도 막상 4골밖에 넣지 못하고
골 전환율 10%라면 슈팅보다는 패스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잘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존슨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키패스도 총 28개로 나름 준수하고 슈팅도 35개로 메디슨보다 적은데 골은 같으니까 정확도가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교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부러 선발이 아니라 교체를 쓰나 싶기도 한데 골키퍼 비카리오를 제외하면 최다 선발 출장인 클루셉스키의 활약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윙어로 출전해서 흔히 말하는 인버티드 윙어 형태로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바로 크로스를 하는 대신에 꼭 중앙으로 파고 들어야만 하거든요.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밀집 수비를 할 때 양쪽 윙어가 넓은 공간을 벌려줘야만 그 사이로 토트넘 풀백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생기는데 클루셉스키는 자꾸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로 오니까 뭔가 점점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엔지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교체한 이후로 지나치게 가운데로 자꾸 간다고 지적했던 것도 바로 이런 플레이를 말한 거고요. 반면 존슨은 왼발잡이 윙어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해주면서 베르너의 골 같은 루턴타운 자책골도 만드는 한 박자 빠른 크로스가 가능하죠. 만약 클루셉스키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올 시즌 남은 9경기에서는 엔지 감독도 결국에 존슨을 선발로 쓰지 않을까 할 정도인데요. 의외로 클루셉스키는 이런 평가에 비해서 평점은 꽤 높아서 의아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루턴타운전에서는 풋볼 런던마저도 평점 4점으로 최하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초반에 매우 좋은 위치에서 나쁜 패스로 선제골을 허용했다. 두 차례를 제외하면 패스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했고 후반전에는 다시 나오지 못했다라면서 판단력과 패스가 나빴다고 평가를 했죠. 참고로 메디슨 역시 평점 5점을 받으면서 그닥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 매치에서는 공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 진영에서 원래 하던 대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면서 활약이 별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황당한 플레이를 한 선수가 한 명 숨어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미드필더인 비수마입니다. 비수마는 85분에 교체되어 필드를 떠났는데 황당하게도 손흥민의 결승후 세레머니를 할 때 필드 위에 난입을 하는 바람에 교체된 상황에서 옐로 카드를 받아버리는 사상 초유의 경고를 받고 말았거든요. 당시 현장에 있던 관중이 찍은 화면을 보면 교체된 비수마는 토트넘 쪽으로 돌아가다가 손흥민의 골이 터지자 다시 필드 위로 난입해서 볼 부위가 건네준 볼을 관중 서로 차는 등 다소 좀 미친 짓을 하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비수마는 올 시즌의 경고 5장 누적으로 인해서 출장 정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징계까지 당하면서 반칙으로만 5경기를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아무짝도 쓸모없는 경고를 또 받아서 앞으로 3장만 더 받으면 또 징계를 받아서 2경기 출장 정지가 되거든요. 이제 9경기가 남은 토트넘 일정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경고를 의식하게 되면 토트넘 수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토트넘 동료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존슨처럼 최고의 조연상을 수상하려는 마음으로 손흥민 다시 한번 득점왕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